안녕하십니까? 핵심파, 핵파영어 대표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경북대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대, 경, 어차피 대학교는 경북대학교로 작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지리적, 학업적, 입시 제도적 이유 등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업적 이유인 내신 평균 등급 상승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북대학교를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구 경북의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사실, 즉 입시에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경북대학교로의 진학, 그 이상의 진학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시전형의 성적 반영은 고3인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의 성적을,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재수를 위해서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내신 평균 등급 상승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학기당 7과목인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계산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신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순한 계산법만으로도 내신 성적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학년 성적이 2등급인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의 성적은 14과목, 왜냐하면 한 학기당 과목을 7과목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7과목, 1학년 2학기 7과목, 총 14과목이 될 것입니다. 14과목 모두 2등급을 받는다면 2등급이 될 것이고, 또 2과목은 1등급, 2과목은 3등급, 나머지 10과목을 2등급 받는다면 이 또한 2등급의 내신 평균 등급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아무튼 1학년 성적이 2등급이다. 이 학생이 2학년 때는 14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이 1.5등급이 됩니다. 2등급에서 0.5등급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0.5등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썼던 자료입니다. 민영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분의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등급 때 중반은 중경외시, 1등급 때 후반은 홍익대, 2등급 때 초반 국숭세단, 2등급 때 중반 광명상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신 등급이 0.5등급 정도는 상승하여야 대학 라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0.5등급 성적 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겉으로 생각하기에, 얼핏 생각하기에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모든 과목을 2등급을 받는 것 같은 이 내신 평균 등급 2등급, 2학년 때 단 한 과목도 빼지 않고 모든 과목, 14과목 모두를 1등급 받아야 1.5등급으로 상승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녀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정도라든지 생각해 보신다면 전 과목 성적 상승이
많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모든 과목을 상승하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한 학기당 한 과목씩 배우지만 2학년 때에는 한 학기당 2과목씩 배웁니다. 한 과목씩 배울 때 2등급을 받았는데 2과목씩 배우는 2학년 때 수학을 모두 1등급을 받는다. 그리고 1학년 수학보다 2학년 수학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수학만 보더라도 이것이 많이 어렵겠다. 그러면 전 과목에서 등급을 다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의 공부하는 걸로 보았을 때 지금의 공부량보다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과목을 다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은 한 과목 한 과목 천천히 순차적으로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부모님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1년 동안 한 과목을 상승시켰을 때, 한 과목 등급을 상승시켰을 때 내신 평균 등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내신 평균 등급이 2학년의 학생, 1등급 과목이 2과목, 3등급 과목이 2과목, 나머지 10과목은 2등급. 그러면 등급 합이 28등급이 나옵니다. 28등급 나누기 14, 14과목이기 때문에 14 나누면 내신 평균 등급 2등급이 나옵니다. 1학년 때 영어를 2등급 받았지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영어를 1등급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현상 유지 했을 경우에 1학년 총 등급 28, 2학년 총 등급 26 더하면 54, 26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이 수치는 모든 과목이 2등급, 그렇다면 영어는 1학기 때 2학기 때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26등급 나옵니다. 28 더하기 26은 54, 54등급 나누기 28과목, 1학년 때 14과목, 2학년 때도 14과목, 그래서 28을 나누면 약 1.93등급이 나옵니다. 2등급이 가는 대학과 1.93등급이 가는 대학,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한 과목을 올렸을 때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2학년이 끝입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천천히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과목의 등급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신 평균 등급은 상승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한 등급당, 한 학기당 7과목인 것으로 가정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신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고2, 고3의 경우 1학년 때는 45.6%, 2학년 때는 40.4%, 3학년 1학기 때는 14%, 종로학원 자료입니다. 이러한 내신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 39%, 44%, 17%, 이것은 제가 경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경북고등학교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경북고등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공지를 해나왔기 때문에 경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가지고 계산하였습니다.
경북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제해 놓았다면 다른 학교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1학년 때 성적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평균 등급 3학년 때까지 가더라도 내신 평균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도 드렸고, 이러한 설명도 드렸고, 따라서 45%, 40% 여기서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1학년 때 내신 평균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접하시는 내용, 고등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 1학년 때 성적이 내신을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입시 설명회를 다녀보시면 종종 들으시는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 자퇴를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 많이 접해보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혹 자퇴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기를 스카이 검정고시라고 검색하시면 썸네일에 와르르 무너진 공교육 실태 스카이 신입 259명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스카이 신입생 259명 검정고시 출신 서연고, 서성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은 785명이라는 내용을 접하실 수 있는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 출신은 17,401명입니다. 17,401명 중 259명은 1.5%에 해당되고 785명의 인원은 4.5%에 해당합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에만 몰입하더라도 그 인원이 서울의 10개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응시자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별 그 응시자들 중 1등급은 몇 퍼센트, 2등급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들 중 2.9%만이 1등급, 5%만이 2등급, 9.5%만이 3등급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수치를 다 더하면 100 전후로 나오는데 딱 100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학생의 퍼센테이지와 졸업생의 퍼센테이지는 크게 차이 나지만 검정고시의 경우 재학생과 검정고시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어이고 수학은 여기에 있는데 수학은 국어에서보다 훨씬 더 격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검정고시 출신들이 성적이 재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치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 출신들은 수시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입시 전형을 보시면 수시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들은 수능을 통하여 정시,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며 수험생들이며,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이유가 수업에는 수능하고는 무관하고 따라서 수능에만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재학생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검정고시 출신들은 수능에 몰입
하는 공부 형태이지만 재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로 대학에 진학합니다. 따라서 수능에는 어떻게 몰두를 하고 있느냐? 최저 통과를 위해서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졸업생과 검정고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이렇게 주로 비율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셨다시피 검정고시 출신들이 학교까지 그만두고 성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등학교 자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적 상승, 내신 성적 상승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봐야 성적 올려봐야 한계가 있고 대학 바꿀 수 없다. 그러니 공부할 필요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